어머님, 제발 정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그 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던 날,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던 그 아이. 최은경, 내 아들이 버린 여자. 아니, 내가 지켜주지 못한 며느리. 그날 나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면 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되는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30년 동안 나를 괴롭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정우 오빠 사랑해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올해 42.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며 살아왔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땀 흘려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성실하고 말수는 적지만 약속은 꼭 지키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오래 사귄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은경. 동네 의류상가에서 판매 일을 하던 아이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집 딸도 아니었고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왔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니 배추가 싱싱하고 고춧가루가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겉절이도 아니고 제대로 숙성시킨 김치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김치를 담글 줄 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담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정우가 한 그릇 뚝딱 비우더니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김치 맛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라는 걸. 은경이는 그 후로도 자주 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 반찬통이었고 어떨 때는 과일이었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는 무릎에 좋다는 약재도 사왔어요. 우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끓여 먹으면 무릎에 좋다고 한의원에 가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날 나는 은경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 착한 아이라고 우리 정우가 복 많이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은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어요. 그 아이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옷을 화려하게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박하고 정직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좋았어요. 며느리로 욕심내지 않아도 그냥 사람으로 괜찮았습니다. 정우는 은경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같이 나가고 명절에도 은경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느 해 설날이었어요. 은경이가 우리 집에서 떡국을 끓여줬습니다. 자기가 끓여드리고 싶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떡을 썰고 육수를 끓이고 달걀지단을 부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랑 정우가 결혼하면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겠구나.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은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왔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정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정우가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한참을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경이랑은 그만 만나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경이랑 헤어진다고? 너 은경이 좋아했잖아. 명절 때도 데려오고 주말마다 같이 다니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거론하면 제가 평생 힘들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사랑 대신 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경이네 집이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하시는데 빚도 있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물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그냥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줬어요.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나 안 되는지. 38배 빈손으로 결혼하면 평생 셋집살이 해야 한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안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은경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경이 월급이 얼마 안 되고 거기다 은경이네 집까지 도와줘야 한다면. 정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볼 거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변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회사에서 동료들 얘기를 듣고 그랬을 겁니다. 장가는 잘 가야 한다고. 처가 좋으면 평생 편하다고. 사랑은 3년 지나면 다 식는다고. 결국 남는 건 집이랑 돈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정우 마음이 흔들린 거겠죠. 나는 그날 밤 은경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심할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사흘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은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울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경이는 현관에 들어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은경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무릎 꿇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은경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 정말 정우 오빠 사랑해요. 은경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우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가난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눈물이 은경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우 오빠랑 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은경이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이. 둘이 같이 일하면서 모으면 된다고. 천천히 모으면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나는 은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우 오빠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은경이는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 없으면 안 된다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은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죄예요? 집안이 가난해서 죄예요?
나는 은경이를 안아줬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정우 오빠가 저를 버리는 거예요? 은경이는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자기가 정우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자기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고 반찬도 잘 만들고 어머님 무릎도 계속 챙겨드릴 수 있다고. 은경이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은경이를 붙잡았어요. 제발 무릎 꿇지 말라고. 정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경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해요. 저희는 사랑이 있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은경이 말이 맞았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정우한테 말해볼게 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소용없을 것 같아.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정우 오빠가 들을 거예요. 어머님 말씀은 듣잖아요. 은경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우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제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은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약에 정우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은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은경이를 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등을 쓸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지만 위로의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은경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눈물은 그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은경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였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정우 오빠한테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조건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알았다고 엄마가 말해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경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 말을 끝으로 은경이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왔을 때 나는 말했어요. 오늘 은경이가 왔었다고.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다고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 안 바뀐다고. 은경이가 무릎까지 꿇었다고 돌아와 달라고 말했더니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라고.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엄마도 은경이 편들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자기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경이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눈빛, 떨리던 목소리. 어머님 제발 정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건가? 아들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노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정우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서연, 28살. 긴 생머리에 화장을 얇게 한 얼굴.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내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10만 원짜리 10장. 이런 거 왜 가져왔냐고 했더니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은경이 웃을 때는 눈까지 웃었는데 서연이는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꾸 은경이와 비교하게 됐어요. 은경이는 김치통을 들고 왔는데 서연이는 상품권을 들고 왔습니다. 은경이는 수줍게 웃었는데 서연이는 계산적으로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은경이와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서연이와는 뭔가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서연이는 정우 칭찬만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정말 성실하다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이는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그릇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은경이는 설거지를 할 때도 능숙했었는데 그릇을 쌓고 물을 받고 수세미로 닦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일을 별로 안 해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간 뒤 정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떠냐고. 글쎄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좋은 애라고. 간호사라서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다고.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은경이가 훨씬 낫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어요. 엄마가 너무 참견하면 미움받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우와 서연이의 관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어요. 서연이랑 결혼하겠다고. 벌써?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라고 했더니 요즘은 다 이렇다고. 조건이 맞으면 빨리 결혼한다고. 조건.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서연이네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준다고 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신혼집을 준비해 준다고. 강남 쪽 아파트라고. 정우는 신이 나 있었어요.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서연이네 덕분이라고.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서연이 부모님이 왜 집까지 마련해 주냐고 물었더니 딸 시집 보내는데 집 정도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하든지 아니면 처가에서 많이 한다고.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은경이는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둘이 같이 모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석 달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200명도 넘게 왔습니다. 서연이 부모님 쪽에서 온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쪽은 친척 몇 명과 정우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 자리에 은경이가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은경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우 옆에 섰을 텐데, 그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을 텐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강남 쪽 아파트. 30평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서연이는 활짝 웃으며 여기가 자기네 집이라고 했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새 거고 가전제품도 다 새 거였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집 등기도 다 끝났다고. 명의는 서연이 앞으로 했다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처가에서 집 마련해주면 명의를 딸 앞으로 한다고. 그럼 너는? 너 명의는 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결혼하면 재산이 공동이라고.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찜찜했습니다. 집 명의가 며느리 앞으로만 되어 있다니. 만약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욕심 많은 사람이 되니까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정우가 가끔 집에 들러 밥 먹고 가고 서연이도 몇 번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라 라고만 했어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우가 집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기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했더니 정우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투자 제안을 했다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수익이 좋다고. 자기가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현장 관리를 맡아달라고.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 맞냐고.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인 어른이 하시는 건데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우가 자주 술을 마시고 왔어요. 술 그만 마시라고, 몸 상한다고 했더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정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집에 왔는데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정우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다 망했어요. 뭐가 망했냐고 물었더니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투자금이 다 날아갔다고. 나는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손해봤냐고 물었습니다. 3억이라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을 어떻게 잃냐고 했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장인 어른이 괜찮다고 해서 믿었는데. 정우는 울먹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책임이 다 자기 앞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현장 책임자로. 그럼 서연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손을 뗐다고.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다더군요. 정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어떡해요? 집도 제 명이 아니고 빚만 3억이에요. 나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뭐라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뭘 도와주냐고. 엄마 노후 자금도 없는데. 정우는 울었습니다. 40살 다 된 남자가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은경이와 결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정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옮겼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삽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집에 왔는데 손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어요. 손 다쳤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봤냐고 했더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우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서연이는 뭐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말이 없다고. 자기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자기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조건만 보고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정우 집에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정우 있냐고 물었더니 일하러 나갔다고 했어요. 정우 잘 챙겨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저도 힘들어요. 정우 오빠가 돈을 못 벌어오는데. 정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빚 갚느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데 라고 말했더니 그건 자기도 안다고. 근데 어쩌라고. 자기가 돈을 버냐고. 자기도 일하고 있다고. 서연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결혼 후회해요. 정우 오빠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어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정우가 무능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정우를 이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아버지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런 사람한테 버림받고 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우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더 해준다고 했어요. 정우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우가 말했어요. 이혼하려고요. 나는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더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서연이는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조건만 봤다고. 정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은경이가 생각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경이는 제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나는 정우를 안아줬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이도 이혼에 동의했어요. 집은 서연이가 다 가져갔고 빚은 정우가 다 짊어졌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빈손이 됐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우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좀 있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너 방은 그대로 있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정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우 방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정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40이에요. 40의 빈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했어요. 정우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빚을 갚으면서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물었어요. 은경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고. 글쎄 엄마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은경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경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의류상가도 그만뒀고 연락처도 바뀌었어요. 정우는 은경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어요. 은경이가 자기를 용서 안 할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한마디만 했어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잖냐고. 그때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나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말하면 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된다고. 엄마가 뭐라고 했으면 너 엄마 욕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정우는 43입니다. 혼자 살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가끔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어제 정우가 집에 왔을 때 술에 취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은경이는 제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과거였고 나는 그 선택을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하지만 엄마라는 자리는 말하면 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조건 좋은 여자를 선택할 때 나는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간섭하는 엄마가 될까봐. 아들 인생에 끼어드는 나쁜 엄마가 될까봐.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정우야, 사랑이 먼저야. 조건은 나중에 만들어가는 거야.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나는 30년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사랑을 버리고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랑도 잃었어요.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서연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날 정우가 은경이를 버리려 할 때 내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들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은경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정우를 용서했을까? 그 모든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선택한 조건은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말리지 못한 못난 엄마라는 것. 특히 은경이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날. 어머님, 제발 정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저희는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 아이가 맞았어요. 둘은 같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 사랑을 믿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정우가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은경이,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 행복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정우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우야, 사랑하는 여자를 놓지 마. 조건은 나중에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사랑은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사랑을 잃었고 나는 말하지 못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한마디라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간섭으로 보일지라도 나중에 후회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하세요. 비록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날 은경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했던 말.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나는 은경이에게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말리지 못해서, 그 아이의 사랑을 구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해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지 못해서,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은경이는 떠났고 정우는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침묵했던 그날을 후회합니다. 매일 매 순간